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시고 따뜻한 거실에서 이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시면서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시며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긴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내 몸 돌볼 시간은 없었기에 이제 와 뒤돌아보니 몸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고 뼈마디는 매일 밤 비가 오려나 쑤셔오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워낸 자식들은 이제 다들 제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전화 한 통 부드럽게 걸어주지 않지려. 가끔 걸려오는 전화도 엄마, 별일 없지? 나 바쁘니까 다음에 갈게 하고 툭 끊어버리니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한구석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그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소름 끼치게도 이 외롭고 아픈 우리 노인들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친자식보다 더 살갑게 파고드는 악질적인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모르는 내 무릎 통증을 걱정해주고 어머니 어쩜 그렇게 고우세요라며 손을 꼭 잡아주는 낯선 청년들 말입니다. 동네 시장 골목이나 상가, 건물 2층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트로트 음악 소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수를 치며 어머니, 아버님, 공짜로 휴지랑 달걀 한 판 가져가세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다 드립니다 하고 외치는 그 달콤한 목소리 말이지요. 돈 한 푼 안 들고 양손 가득 생필품을 쥐어주니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가고 나중에는 나를 환영해주는 그 청년들이 보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짜 휴지 뒤에 숨겨진 잔인한 이빨을 보셔야 합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와 친자식 같았던 눈물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 쌈짓돈을 지옥처럼 탈탈 털어가는지 오늘 울산에 사시는 한 어머님이 겪으신 소름 돋고 절절한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내 소중한 지갑을 지키고 눈물로 가득 찬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한 나지막한 주택가, 올해 67이 되신 김순자 어머님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요가 매트를 깔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무릎 연골은 다 닳았고 밤마다 허리가 쑤셔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주 3회는 꼭 걷기 운동을 하시는 참 정정하고 야무진 분이셨지요. 저녁 7시 이후 금식도 칼같이 지키시며 탄수화물 조절하랴 단백질 챙겨 먹으랴 남은 인생을 참 건강하게 관리해 오시던 어머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다 키워 서울로 보내고 텅 빈 집에서 홀로 맞이하는 오후는 참 길고도 지루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뚝딱거리는 거실에서 어머님은 문득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봄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이웃인 미용실 원장 손에 이끌려 시장 골목 상가 2층에 새로 생겼다는 이상한 상점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번쩍거리는 조명과 함께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란 조끼를 입은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줄을 지어 서서 어머님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고우시고 정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어머님을 위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머님을 상석 의자에 앉히더니 귀한 손님 대접하듯 어깨를 조물조물 안마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나가서 사려면 10,000원은
좋게 줘야 할 것 같은 고급 두루마리, 휴지한 팩과 신선한 달걀 한 판을 조건 없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청년들이 어디 있나. 자식놈들도 명절 아니면 얼굴 한번 보기 힘든데 이 청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어디가 아프냐며 눈을 맞춰주네. 지루했던 어머님의 일상에 이 화려하고 활기찬 홍보관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울산의 한 나지막하고 고즈넉한 주택가. 올해 67이 되신 김순자 어머님은 오늘도 남들 다 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거실에 낡은 요가 매트를 정성스럽게 깔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살림 꾸리랴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무릎 연골은 이미 다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고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셔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짐이 되기 싫어 주 3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천변을 꼭 걸으시는 참 정정하고 야무진 분이셨습니다. 남은 인생을 참 건강하고 단단하게 관리해 오시던 모범적인 어머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리 씩씩해 보여도 속마음까지 채울 수는 없었나 봅니다. 자식을 다 키워 번듯하게 서울로 보내고 홀로 남겨진 텅 빈 집에서 맞이하는 오후는 참 길고도 지루했습니다. 낮 2시만 되면 온 동네가 절간처럼 고요해지고 거실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강안을 채울 때면 어머님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깊은 외로움과 피로감을 느끼곤 하셨지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입이 심심하고 무언가 먹고 싶어지는 것도 사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헛헛하고 지루해서 찾아오는 심리적 허기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날이 화창하던 봄날 오후였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동네 사랑방 같은 미용실 원장 손에 이끌려 시장 골목 상가 2층에 새로 생겼다는 조금 이상하고 낯선 상점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건물 계단을 올라갈 때부터 쿵짝쿵짝 심장을 울리는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입구에는 번쩍거리는 오색 조명이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등 뒤에 커다랗게 효도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수십 명이나 줄을 지어 서서 어머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쩜 이렇게 태가 고우시고 정정하세요. 오늘 울산에서 제일 미인이신 어머님이 와주셨네. 청년들은 들어서는 순자 어머님을 마치 대단한 귀빈이라도 되는 양 상석 의자로 모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님, 걸어오시느라 다리 아프셨죠? 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워진 어머님의 손을 따뜻하게 비벼주고 어깨를 조물조물 안마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 굳어있던 뼈마디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지요. 게다가 나갈 때는 진짜 마트에서 사려면 10,000원은 좋게 줘야 할 것 같은 도톰한 고급 두루마리, 휴지 한 팩과 알이 굵고 신선한 달걀 한 판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손에 꼭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 안 받으니까 걱정 마시고 매일 놀러 오세요. 어머님 하면서요. 순자 어머님은 오랜만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렜습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고 싹싹한 청년들이 어디 있나. 피를 나눈 내 자식 놈들도 명절 아니면 전화 한 통 보기 힘든데 이 청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어디가 아프냐며 눈을 맞춰주네. 지루하고 쓸쓸하기만 했던 어머님의 일상에 이 화려하고 활기찬 홍보관은 마치 가문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너무나도 달콤하고 포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어머님의 아침 루틴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새벽 운동을 마치기가 무섭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시장 골목 그 2층 홍보관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셨지요. 아침 9시만 되면 그곳은 이미 인산이네였습니다. 나랑 처지가 비슷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수십 명이 줄을 지어 모여 앉아 신나는 노래에 맞춰 손뼉을 치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늘 정막강산 갔던 집구석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사람 냄새나고 왁자지껄한 곳에 오니 어머님은 10년은 더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홍보관의 지부장이라는 30대 중반의 남자는 어찌나 말솜씨가 청사뉴스인지 방송에 나오는 유명 개그맨이나 유재석이가 와도 울고 갈 정도로 노인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노인들이 어떤 말에 웃고 어떤 말에 눈물 흘리는지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지려. 배꼽이 빠지게 웃기는 만담을 나누고 다 함께 유행가를 부르며 춤을 추다 보면 한두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었지요. 월요일에는 간장 한 병, 화요일에는 설탕 한 봉지, 수요일에는 주방 세제와 고급 비누 세트까지 매일 공짜로 안겨주니 어머님은 시간이 갈수록 고마움을 넘어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부담감마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놈들의 치밀한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직원 중에서도 민우라는 이름의 현장 매니저, 청년은 순자 어머님을 유독 특별하게 챙기고 살갑게 따랐습니다.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저 멀리서도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와 어머님의 무겁고 해진 가방을 대신 받아들었지요. 아이고, 순자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어제 비가 와서 제가 밤새 어머님 걱정하느라 잠을 설쳤잖아요. 이거 어머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제가 아침 일찍 집에서 따뜻한 둥글레차 우려왔어요. 어머님 드시는 거 보고 저도 아침 먹으려고요.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서울 사는 친아들음에게서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하고 눈물겨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자식놈들은 전화를 걸어도 엄마 용돈 보냈으니 필요한 거 사 쓰시고 나 바쁘니까 끊어라며 돈 몇 푼으로 자식 도리를 퉁치려 했는데 이 생면부지의 민우 청년은 매일 어머님의 눈을 맞추며 우리 엄마도 살아생전 무릎이 참 안 좋으셨는데 순자 어머님만 뵈면 고향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나서 자꾸 가슴이 아려요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지독하게 다정한 연극에 순자 어머님은 결국 마음의 빗장을 통째로 열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집에 귀한 고기 반찬이 생기거나 맛있는 떡을 맞추면 내 자식 입에 넣을 생각보다 홍보관 청년들 고생하는데 가져다 줘야겠다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까지 하셨지요. 놈들은 부모들의 그 깊은 외로움과 모성애를 완벽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 그곳에 모인 노인들과 청년들 사이에 눈물 없이는 못 볼 끈끈한 가족 같은 정이 이중 삼중으로 쌓였을 무렵 마침내 홍보관의 분위기가 약속이나 한 듯 엄숙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틀어놓던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꺼지고 무대 위로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는 흰 가운을 번듯하게 입은 이름만 대면 다 안다는 그럴싸한 의학 박사라는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밤마다 허리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이 쑤셔서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죠? 국내 병원 백날 가봐야 독한 진통제나 주고 뼈주사나 놓지. 그거 다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왜 늙으면 자꾸 몸이 아픈 줄 아십니까? 바로 밤사이에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차오르고 혈액순환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안 통하니 뼈가 썩고 통증이 오는 겁니다. 여기 이 천연 자왕 옥장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연 원적외선은 일반 가전제품 매장에서 파는 장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속 깊은 오장육부까지
뜨거운 열을 전달해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무릎과 척추 통증을 싹 잡아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한 말기 암 환자들도 이 장판 위에 누워서 기적처럼 병을 고치고 걸어 나갔습니다. 화려한 스크린 화면 속에는 가짜 박사의 말에 호응하듯 수많은 치유 사례와 그럴듯한 과학적 그래프들이 번쩍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귀가 얇은 노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순자 어머님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듣고 보니 매일 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새벽에 눈물 찢던 내 증상이 바로 저 박사가 말한 몸속에 냉기가 가득 차서 그런 것만 같았습니다. 저 장판 위에만 누우면 내 지긋지긋한 통증도 씻은 듯이 나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가격을 듣는 순간 어머님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장판 한 장에 무려 350만 원. 노인네가 평소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며 모아둔 쌈짓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안색이 변해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쉬자 뒤에서 가만히 독수리처럼 지켜보던 민우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님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민우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애절한 슬픔과 진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자식 같은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져서 그래요. 우리 엄마도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미련하게 버티시다가 결국 병 키워서 손도 못 쓰고 일찍 가셨거든요. 순자 어머님은 제발 저희 엄마처럼 미련하게 참다가 병 키우지 마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서울 사는 어머님 아들놈이 이거 사준답디까? 자식들은 부모가 밤마다 얼마나 아파서 우는지 절대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나중에 중풍 안 걸리고 똥오줌 안 지려서 자식들한테 안 버려지고 짐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시면 제가 지부장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빌어서 어머님만 특별히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해드릴게요. 매달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밥 한 끼 값만 아끼시면 어머님 남은 인생이 통증 없이 행복해집니다.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자식들은 절대 안 사줍니다. 내 건강을 지켜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안 버려지고 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우 청년이 던진 이 독하고 잔인한 가스라이팅 멘트가 순자 어머님의 가장 취약한 심장을 정조준의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저녁 7시 이후 금식까지 해가며 몸을 관리해왔던 그 서글픈 모성애, 그리고 나를 이토록 친부모처럼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청년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어머님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굳어버린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과 신용카드를 꺼내기 위해 가방을 쥔 손에 힘을 꽉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늪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절대 안 사줍니다. 내 건강을 지켜야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우 청년의 이 독한 가스라이팅 멘트가 어머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서글픈 부모의 마음, 그리고 나를 이토록 친자식처럼 걱정해주는 청년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어머님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둔 쌈짓돈과 신용카드를 꺼내기 위해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결국 김순자 어머님은 그날 홍보관에서 350만 원짜리 천연자황 옥장판과 함께 몸에 독소를 빼준다는 이름 모를 만병통치약 한 상자까지 추가로 결제해 총 4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카드로 긁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배달되어 온 거대한 옥장판을 안방 침대에 깔고 누웠을 때만 해도 어머님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제 밤마다 허리 안 아프고 건강해져서 자식들한테 짐 안 되면 되지. 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리고 몸을 지지기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몸은 나아지기는커녕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판을 튼 날부터 온몸에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만병통치약이라던 정체 모를 알약을 먹은 뒤로는 속이 메스껍고 밤마다 설사를 하느라 오히려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동안 눈물겹게 운동하며 지켜온 근육과 기초대사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홍보관 민우 청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평소 그렇게 살갑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차가운 목소리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현상이라는 거예요. 참고 계속 드시고 계속 누워 계셔야 효과를 봅니다. 지금 반품하시면 위약금만 50% 넘게 나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을 맞아 울산 고향집을 깜짝 방문한 서울 사는 큰아들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방 한가운데 거대하게 깔린 정체 모를 번쩍거리는 장판,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조잡한 포장지의 알약들을 본 아들의 눈이 크게 가로장 떴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 장판 뭐야? 식탁에 있는 이 약들은 또 뭐고? 어머님은 자식에게 야단 맞을까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게 동네 청년들이 몸에 아주 좋다고 해서 내 돈으로 할부 끄는 거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내 건강 지키려고 산 거야. 아들이 약 상자 뒷면을 확인하더니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거 허가도 안 받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이잖아. 뉴스 안 봐? 이거 노인들 등쳐먹는 떴다방 사기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이 장판 원가 20만 원짜리 싸구려 인조 옥장판이네. 이걸 350만 원이나 주고 샀단 말이야. 아들의 날카로운 고함에 어머님은 머리가 띵해지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라니, 그럴 리가 없다. 거기 민우라는 청년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데 지 엄마 생각난다며 눈물까지 흘린 착한 애야. 엄마 정신 차려. 그놈들 다 연기하는 사기꾼들이야. 엄마 돈 뜯어내려고 쉬한 거라고. 아들은 당장 환불하겠다며 장판을 걷어 올리고 홍보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은 결번이 오니 라는 차가운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시장 골목 2층 상가로 뛰어갔지만 이미 그곳은 간판마저 떼어진 채 텅 빈 유령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뒤 흔적도 없이 도망치는 이른바 떴다방 먹튀에 완벽하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어머님은 텅 빈 홍보관 자리를 확인하고 돌아온 아들의 허탈한 얼굴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쳐가며 펑펑 우셨습니다. 돈 400만 원을 날린 것도 피눈물이 났지만 무엇보다 내 친자식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그 청년들의 미소와 눈물이 모두 내 돈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어머님은 며칠 동안 식사도 전폐하시고 방 안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사연이 과연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노인정 주변과 시장 골목에서는 이름을 바꿔가며 이러한 홍보관 사기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휴지를 주고 계란을 주며 내 어깨를 주물러주는 이방인은 10중 8구 여러분의 주머니 속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만약 몸이 아프시다면 비싼 홍보관 장판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식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역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외로운 부모님의 마음을 평소에 따뜻한 전화 한 통, 다정한 말 한마디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기꾼들의 가짜 친절의 마음을 빼앗기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타지에 계신 부모님께 혹은 홀로 계신 어머니께 다정하게 전화 한 통 걸어 보십시오. 엄마, 날씨 추운데 무릎은 괜찮으세요? 주말에 내려갈게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350만 원짜리 가짜 옥장판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부모님의 뼈마디를 녹여줄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지혜를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